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19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동결,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이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다음 금리에 대한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파월이 다음 금리 예측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연설을 했는데, 그러면서 미증시 역시 이 연설에 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팩트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중동 리스크, 그리고 관세 문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해결되어 있는 뭐 부분이 영국 말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은 관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직 관세가 발효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동 리스크의 악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사실 모두가 걱정하는 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전면전인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고, 평소대로 진행된다면 미국은 뒤에서 조정하면서 이제 그림자 전쟁을,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최선의 해결책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건데, 러우 전쟁도 지금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는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중동 악재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대리전 양상으로 긴장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였고, 정말로 전쟁이 발발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모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중동 리스크가 생겨나 봐야 대리전 양상으로 그냥 서로 공습을 주고받다가 마무리, 긴장은 항상 유지, 이 상태로만 거의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 시장만의 특징으로 지금 상승을 한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정말 참전을 선언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란 원전 공격할 테니까 주변에 대피하라라는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감행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했겠죠.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없다, 대피 작업 마쳤다라고 이란 국영TV가 발표를 했는데, 이란은 또 병원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기사로만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빨리 좀 해결을 좀 무마가 아니고 해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월 의장은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 시장은 보합권 등락을 보였어요. 사실 오전에 좀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는데, 상당히 좋은 탄력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 드릴 건데, 종목들 왜 저러나요? 나 진짜 요즘 내가 선택하는 종목들이 꼬라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지금 밑꼬리 달리면서 올라와서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 0.5%씩 하락했어요, 양시장 모두 오전에. 하지만 이내 상승 흐름으로 돌리면서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원전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조금 잠잠하고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드렸었던 이스라엘이 이란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나라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심사에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세 흐름 보였고요. 핀테크 관련주들은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마스터카드, BC카드, 이 종목들, BC카드 맞나요?
좀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비자 카드군요. BC가 아니 BC는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 담보에 대한 요건들을 강화시킨 규제책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만 멀쩡하면, 담보만 확실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써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수단으로서 인정한 조치라는 평가가 더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핀테크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요. 핀테크 관련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책주, 그리고 이 정책주들이 성장주들이 대부분인데 성장주들에 붙은 대외 이슈로 인해서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합니다.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하네요. 미 증시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기준금리가 결정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오후는 이제 영란은행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내일은 중국의 이제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6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때인데 관세 문제가 협상이 안 됐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터졌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치솟고 있는데, 유가가 치솟으면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상쇄하고 만회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대부분은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시켜 줄 만한 뭐 부양책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20조 원 추경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겠죠. 자, 관심 섹터 AI 관련주. 지금 뭐 기존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미반도체 급등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었죠. 굉장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들을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에너지 관련주는 지속적인 관심, 이번에는 원전 쪽으로,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미스터블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미스터블루 얘기를 드렸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미스터블루 지난주부터 매매를 해오던 종목이고 반복 매매 중이에요. 그래서 방평단은 1710원, 오늘 1790원에 이제 매수했는데 1910원, 2160원까지 이제 대부분 수익 실현이 나갔고, 또다시 반복 매매 저는 볼 겁니다. 신고가 흐름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스터블루 여기 이제 매매한 흐름 이렇게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2160원에 절반 추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원래는 2170원까지 제가 매도 사인을 냈기 때문에 다 매도가 된 건 아니고 일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저는 그 매매 대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미스터블루에는 오늘 호재가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호재가 걸렸었던 것은 바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일단 상한가를 갔죠. 마블 애니메이션 계약 체결.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요즘에 마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마블 영화의 마지막이 엔드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때 마블 스튜디오에 이 페이지 몇인지 까먹었는데 이 부분은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마블 영화들은 사실상 너무 이제 세계관도 커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어떠한 재미를 추구하는 요소들, 그냥 이런 복잡한 미사여구들 다 치우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블 영화를 그 뒤로는 본 게 몇 편이 있더라도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컨텐츠가 이제 말랐다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는 거고,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마블은 디즈니 산하에 있으니까 디즈니 OTT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디즈니 OTT도 저는 뭐 마블 그때 그 엔드게임 이전까지에 보고
디즈니 OTT도 이제 해지를 했거든요. 그 동안에 성장한 게 누구예요? 바로 넷플릭스란 말이에요. 넷플릭스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더 거뒀죠. 이유가 뭐 넷플릭스가 초반에는 이제 다른 여러 컨텐츠들이 있었지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 컨텐츠를 활용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거둔 겁니다. 이런 성공 모델을 보니까 이제 다른 OTT들 모두 다 뭘 하고 있냐면 이 K 컨텐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죠. OTT 관련주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곳에선 히트작이 연속적으로 나오기가 힘들다. 제작 한 편 제작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웹툰이나 웹소설은 정말 많은 작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가, 지망생도 작가분들도 많잖아요. 계속 작품이 쏟아져 나와요. 제작비, 단가적인 측면에서 제작비가 훨씬 적고 작가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아이디어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히트작이 그 시즌의 히트작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컨텐츠로 만들려고 이제 제작사가 붙어서 만들면 그것이 이제 그 드라마 영화 컨텐츠로서 성공하느냐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 웹툰 기업이나 웹소설 기업들은 히트작이 나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판권을 판매하는 IP 판매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 부담,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위험 부담은 적게 근데 수익성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웹툰 관련주나 이런 K 컨텐츠 관련주들, 이것은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미스터 블루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마블과의 계약을 제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는 뭐였냐면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스터 블루를 매매를 했던 거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죠. 지난 6월 9일부터 매수했는데 완벽한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오늘 영향까지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K 컨텐츠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거의 매일 수익 실현이 나갔습니다. 뭐 그날 사서 그날 수익 본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준비하던 종목들인데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익 내기하고 있는 게 G2파워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완벽한 아주 훌륭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마감 시황을 보면 좀 약간 지루하긴 했습니다. 시장이. 예,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이유 자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오전에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좀 지루했던 하루였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이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은 전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 전쟁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리 경로 예측할 수 없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트럼프가 이제 또 파월은 멍청이라고 압박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파월에게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중동 리스크도 관세 협상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애꿎은 화풀이야. 결국 지금 시장은 이 악재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재가 반복적으로 같은 악재가 나오니까 학습 효과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지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별적으로 개별 시장 또는 개별 종목에 의한 일종의 자율주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새 정부의 허니문 랠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기대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단기 고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밀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단기 고점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상승하다가 상승폭 반납한, 좀 전에 미스터 블루도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다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양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 코스피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역전을 했네요. 마감 때. 이거 이식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죠. 단기 고점으로 단기 과열 인식이 있으니까 이식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눈치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상승은 분명히 나와주기 때문에 활발한 매매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 새 정부의 정책이 성장주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또 개별 이슈로 인한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관점 매매하기 최적의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K 컨텐츠 관련주가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미르의 마블 계약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원래 K 컨텐츠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이 방침이 있잖아요. 정부의 방침과 종목별의 개별 이슈가 함께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이슈가 안 되더라도 종목 개별 이슈가 나오고, 종목 개별 이슈가 없을 땐 정책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상승할 수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이스라엘의 이란 원전 공격 이슈, 그리고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이슈, 이것 때문에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건 지금 이슈가 오늘 나온 거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기도 하죠. SMR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주들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성장주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재생, AI, 남북경협, 이거 이외에도 정책주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비싼 흐름을 보일 거고, 개인 투자자로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튜디오 미르나 미스터블루 컨텐츠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움직인 종목들의 흐름 특징을 좀 보면은 일단 먼저 소버린 AI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잠시만요. 요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AI 주권을 지킬 선봉장을 찾고 있다. 소버린 AI라는 건 어저께 설명드렸죠. 주권입니다. AI 주권이에요. 다른 나라의 AI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AI를 만들어서 간섭을 받지 않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놨네요. 일본의 다케시마루 독도가 떴다. 이것이 소버린 AI의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말 좋은 예네요. 그러니까 챗GPT로 우리나라 이제 독도를 검색했는데 다케시마로 뜰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AI라면 당연히 독도라고 뜨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이 하정우 수석이 이 AI 주권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버린 AI,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국력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국력이에요.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런 국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힘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랬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지금까지는 AI 관련주라고 하면은 솔트룩스라든지 크라우드웍스라든지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전부 다 중형주들이에요. 중견기업들, 중견기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그럼 이런 AI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려면 누가 나서줘야 될까요? 바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카카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카카오페이가 그 관련주로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를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와 더불어서 여러 종목들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반복 매매 대상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에 좀 내리고 있는데 뉴스 하나만 좀 검색을 해볼까요? 왜냐면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네. 지금 원정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오르비텍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굳건하게 뭐 붙어서 끝났는데 바로 요겁니다. 고리 1호기 심사를 앞두고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린다. 원전 해체 시장은요, 왜 이게 강세를 보이냐면 보통 원전을 해체하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자, 해체 승인을 신고했다. 2017년 6월 연구 정지돼서 2021년에 해체 승인 신청을 했는데, 자,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0개. 아직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9기랍니다. 대단하네요. 이건 너무 엄청난 얘기죠.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2파워부터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고리 1호기 해체 임박 5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조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50년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기사 보셨다시피 189기가 아직 해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전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 원전 해체 단계가 대략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원이잖아요. G2파워 같은 경우에 수배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원전을 해체할 때 들어가서 이제 해체를 하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시설 설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전력이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바로 방사능에 피폭이 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G2파워가 원전의 해체에 필수적인 수배전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G2파워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어제도 제가 G2파워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G2파워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G2파워 이외에도 이제 원전 해체주들은 다양하죠. 방금 전에 보셨던 오르비텍, 그리고 우진엔텍, 우리기술, 비추로테크, 한전 형제들, 이렇게 좀 다양한데요. 이 관련주들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마 좀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 등락폭이 좀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심한데, 일단 내일 프리마켓까지 가보고 대응 전략을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은 매매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어요. 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매매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 활발하게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수익 확보 적극적으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확보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금요일장이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국을 가서 녹화를 하는 날이라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SBS 비즈 필살기 방송을 좀 시청해 주시고, 방송 시간이 방송 시간이 8시 반입니다. 8시 30분이니까 요때 많이들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리딩은 오전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